꼭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계약하고 돈 잘 받고 왜? 안녕하세요, 유민우입니다. 오늘은 시즌 4-4의 융합 지문입니다. 저작권법과 개념미술에 대한 내용으로 공부해 볼게요. 자, 1문단 들어가 볼게요. 지문은 대작행위와 저작권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이 돼요. 개념미술이라는 새로운 창작 방식 얘기가 나오고 이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하죠. 개념미술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그게 대작행위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파악해 가야 될 겁니다. 자, 이 문단 들어가 보면 이번에는 저작물을 정의해줘요.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데 외부에서 인식이 가능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사상이나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걸 표현한 창작물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개념미술이라는 것은 아마도 사상이나 감정 자체랑 관련된 거겠네. 왜? 말 그대로 개념이니까요. 저작권은 창작 시점부터 바로 취득되는 권리인데요.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저작 재산권은 말 그대로 재산과 관련된 거. 다시 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과 관련된 권리고요. 이건 양도나 상속이 가능해요. 자, 그럼 저작 인격권은 인격과 관련된 건가? 맞습니다. 저작물의 공표, 성명 표시, 변경에 대한 권리 등 사회적 평가나 명예와 관련된 거라고 하죠. 그렇죠? 일신 전속권이라서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망하면 당연히 없어지죠. 그렇죠? 양도와 상속 가능 여부가 결정적인 차이점이니까요. 이건 잘 짚어두고 넘어가 볼게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니까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부여되는 것도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예시가 하나 나옵니다. 자, 당사자 간의 계약과 창작자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인데 예시를 읽어보면 바로 또 이해가 돼요. 예술가 A가 의뢰인 B로부터 돈을 받고 제작을 했어.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제작을 한 거고 돈을 받으면 게임 끝. 계약상으로도 모든 권리를 B에게 일괄적으로 넘겨준다고 한 거죠. 그리고 B는 자신의 이름을 써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방금 전 이 문단 내용이랑 살짝 연결해보면 나중에 좀 저작 인격권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쵸? 어쨌든 구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B가 저작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쵸? 아니 근데 갑자기 A가 마음이 바뀌었대. 꼭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계약하고 돈 잘 받고 왜? 그쵸? 아무튼 분쟁이 생겼으니까 이제 아까 위에 나왔던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을 따져봐야 될 거예요. 저작 재산권은 양도가 됐으니까 B한테 권리가 있어요. 그쵸? 근데 저작 인격권은 양도가 안 돼. 그쵸? 여전히 A한테 권리가 있죠. 이거는 사적 계약이랑 상관이 없이 적용되는 강행법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B의 성명 표시는 무효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B가 저작자인 줄 알고 저작물을 산 사람들은 갑자기 완전 똥 밟은 거지. 그죠? 책 한 권이면 몰라도 몇 천만 원짜리 그림 같은 거면 진짜 난리 날만 하죠. 자, 4문단 가볼게요. 이번에는 한편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개인 간 대작이 아니라 회사 업무와 관련된 대작 행위를 꺼냅니다. 자, 회사의 창작자가 고용된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업무상으로 창작한 저작물은 회사에 귀속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잠깐 생각해 볼게. 저작 재산권은 양도가 되는데 저작 인격권은 강행법규라서 양도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창작자를 저작자로 한다는 별도의 계약이 없으면 창작자가 저작권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그런 계약이 있으면 창작자 원칙보다 사적 계약이 우선시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실제로 드라마 작가와 제작사 같은 관계에서는 이런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자, 5문단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죠. 바로 개념미술. 그쵸?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궁금했었잖아요. 그쵸? 5문단에 그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핵심은 한마디로 이거야. 아이디어가 창작의 본질이다. 원래 기존에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게 겉으로 구현된 대상이 중요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념 미술은 아이디어 자체를 중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의 저작권법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솔 르윗의 월 드로잉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르윗은 설명서와 도안을 제작했고요. 실제로 그림은 제도사들이 그렸다고 해요. 심지어 설명서만 있으면 누구나 다 그릴 수 있고 또 다 월 드로잉으로 인정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원작의 권위가 무의미해지니까 미술품 시장도 당연히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사실 창작이라는 건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죠. 근데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것처럼 미술품 제작이 되는 건 창작의 본질과는 거리가 좀 있긴 해요. 그렇죠? 개념 미술이 창작의 본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말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을 어떻게 인정해야 할지 좀 애매해지는 면이 있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보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실제로 실행한 사람에게 있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정도로 지문이 마무리가 되죠. 시대의 변화에 맞게 법도 좀 개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자, 29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보기의 상황이 바로 개념 미술에 대한 저작권 논란이죠. 일단 갑은 을이 창작한 미술품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병이 그린 거야. 그래서 갑이 을을 고소했어요. 이해되죠? 그럼에도 을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창작이 됐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붓질을 해서 완성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1심과 2심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들어가 볼게요. 가. 1심에서는 저작자를 사칭했다고 봤습니다. 상세하게 지시를 한 것도 아니고 또 병이 독립된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작업을 한 건데 어떻게 네가 그렸다고 할 수 있느냐. 지문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저작 재산권이 을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 인격권은 그쵸 병에게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자, 나는 어떤지 볼게요. 2심에서는 상황이 바뀌어요. 고유한 아이디어를 작가의 창작 영역으로 보는 경향을 인정해 주는 거죠. 저작 인격권도 을에게 있다는 판단이고요. 1번부터 들어가 봅니다. 갑은 구매한 사람이죠. 저작자를 을로 추정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보기의 상황은 갑이 저작자를 잘못 추정했다는 게 아니고 을의 행위가 저작자 사칭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문제였죠. 자, 2번. 저작 인격권 말이 나옵니다. 저작 인격권이 가는 병에게 있다고 보고 나는 을에게 있다고 본 거죠. 당연히 적절한 선지입니다. 3번. 2번 선지랑 같은 말이죠. 저작 인격권은 양도가 안 되니까 계약이랑 무관해. 그러니까 현행 저작권법상 사칭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리는 없어요. 자, 4번.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나는 아이디어가 중시되는 현대 미술 경향을 반영한 거니까요. 마지막 5번 보죠. 을이 작품에 붓질을 해서 병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했다? 가는 그나마 저작 인격권 침해에 해당해요. 하지만 저작 재산권 침해는 가든 나든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생긴 건 왠지 무서워 보이는 문제였는데 시간 아끼라고 내준 문제였네. 정답 5번입니다. 자, 한 문제 더 볼게요. 31번 문제로 가보죠. 이번에는 팝아트를 다룹니다. 팝아트는 개인적인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추상표현주의에 반발해서요. 대중문화나 상품의 이미지를 모사했다고 해요. 근데 단순히 모방한 건 아니었고 원작이 대량 생산되는 복제품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쪽으로 모사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대중문화는 사실상 복제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고 일부는 자신의 작품 역시 대리 제작된다는 사실을 스스럼없이 밝혔대요. 대단하죠. 자, 1번 선지. 개인적인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건 추상표현주의죠. 팝아트는 추상표현주의에 반발했습니다. 2번. 개념 미술은 표현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의 창작에 본질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디어가 표현된 모든 작품이 원작이니까 맞는 말이죠. 팝아트는 어때요? 대중문화의 이미지 자체가 복제품임을 부각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야. 그럼 이게 정답이죠. 정답 2번입니다. 3번도 한번 볼게요. 팝아트는 아이디어만으로는 작품이 안 돼요. 복제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렇죠? 4번. 월드로잉은 설명서에 아이디어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그려도 아무 상관이 없죠. 마지막 5번. 긴장이 일상의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모사했다고? 원본의 위상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완전 반대로 말하고 있죠. 원작의 이미지 자체가 복제품임을 부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작권법과 개념미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봐요. 안녕.